안녕하세요. 선도산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맨발 걷기를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좀 신기한 벤치가 있습니다. 나무를 반으로 절단을 해서 그냥 박아놓은 형태입니다. 이런 벤치가 군데군데 있어서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간간히 새소리도 나고요. 여기는 자, 이런 풍경입니다. 릉도 몇 개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조용하지요. 이제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보통 봄이나 가을에는 그늘이 왠지 좀 춥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여름이면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이니까 시원한 그늘 밑을 찾게 됩니다. 이런 날 수박 한 덩이 쫙 쪼개어서 이런 시원한 곳에서 펼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죠? 경주는 거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요. 어딜 가나 산이 정돈이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물이나 유적지가 산재해 있어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하죠. 바로 그런 곳입니다. 특히 신라 시대의 유적들이, 신라 천년의 수도가 스라블이었으니까 경주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서 깊은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1월 달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하죠. 그래서 경주가 들썩들썩 하는데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고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금 경주의 인프라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통나무 벤치가 의자가 있죠. 이야,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산에 맨발로 걷고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잠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와, 시원하네요. 쭉 앞을 볼까요? 이 자연에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 이게 쭉 눈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눈은 푸른 하늘, 녹색 이런 것들 보면 시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연에 나오셔서 물론 복잡한 문제에 쌓여 계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셔서 이 자연을 쭉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들도 이렇게 웅장하게 자라기까지 가지들도 부서져 나가고 태풍에도 가지가 꺾인 적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뿌리에 땅에 뿌리를 받고 수백 년을 견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갑니다. 좋았던 것들도 지나가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에 집중하셔서 툴툴 털어버리고 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당겨서 하는 거라고 누군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는 되지 않지만 생각 드러내기 10개가 다 안 드러내지면 1개씩 드러내고 또 2개 드러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아름답거든요. 그 당시에 고통스럽던 그런 순간들도 흐르는 강물처럼 다 흘러갑니다. 자, 여기 작약입니다. 작약 꽃밭이 밑에 있거든요. 이제 졌습니다. 허드러지게 피었다가 이제 졌습니다. 여기는 현재 선도산 고분군입니다. 2013에서 14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작약 꽃밭이고요. 저기에 진홍왕릉입니다. 3층 석탑이 있고요. 저 너머에 무열왕릉이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릉 있죠. 삼국통일의 이 기와 지붕 한옥들이 이제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발밑이 까칠까칠하네요. 잔디. 아사토가 이제 제법 따끈따끈해집니다. 여름에 이 맨발 걷기를 하실 때 발 화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흙길은 아무리 더워도 막 철절 끓진 않는데요. 특히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이런 데는 1초도 못 됩니다. 막 뛰어도 뜨겁습니다. 왜냐면 뛰면 빨리 뗐다 빨리 붙잖아요. 절대로 맨발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이런 데로 뛰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처럼 그렇게 달아오르거든요. 여름에는 여기 이제 탈수 주의하시고요. 산에서는 곤충, 파충류 주의하시고요. 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여름 맨발 산행에 부채 있지 않습니까? 휴대용으로 촥 펴졌다가 접히는 그런 거는 휴대는 편하지만 바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농약방이나 이런 데 가면 둥그런 큰 부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한 수박 크기만한 부채 그런 걸로 하나 들고 가시면 벌레도 얼굴 앞에서 왱왱거리면 쫓아내고요. 그늘도 되고요. 얼굴 가릴 때. 그리고 설렁설렁 붙이면서 가면 목덜미와 얼굴이 꽤 시원합니다. 벌레들도 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필수 상비품은 바로 손 부채입니다. 좀 널찍한 부채.
그리고 모기 기피제나 손목건이나 발목건 형식으로 된 모기 기피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용해 주시고요. 또 검정색은 벌이 굉장히 잘 덤빕니다. 검정색보다 밝은 색으로, 흰색 이런 쪽으로 옷을 입으셔도 좋겠습니다. 실험한 걸 보면 검정색에는 모기들이,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모기들이 덤빕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낯선 길로 가지 마시고요. 밤에는 알게 모르게 또 곤충들이 많이 기어다닙니다. 특히 비가 온 후에 날씨가 흐릴 때 이동하는 곤충의 무리들을 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밑을 주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특히 산길에 맨발 걷기 하시는데 좋으라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막 설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씩 뵈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정말 수고하시네요 하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 그대로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오솔길 이쪽에 저쪽으로 수많은 그 낙엽이나 이런 것들도 흙 속에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곤충들이나 미생물 이런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걸 쓸어버리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길이 다 끊기고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생태계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고 최소한의 간섭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런 최소한의 이제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서양에서는 건축물들도 막 파손되고 이런 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부식이 되고 산화되고 낡아지도록 놔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도 꽤 중요하거든요. 이 솔방울이 이렇게 흩어져서 있습니다. 자, 나무를 한번 볼까요?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 맨발 걷기 일단 물을 상비하고 다니십시오. 갑자기 갈증이 나와서 목이 칼칼할 경우, 기침 날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풀밭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파충류나 곤충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가능한 낯선 곳에 산길은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고 또 뭐가 다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좁은 길보다 좀 대로 멀찍하게 시야가 확보되는 안전한 길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하나 들고 올라가십시오. 날파리들도 모기들도 쫓고 그늘도 되고 시원한 바람을 붙일 수도 있으니까 일거 타득입니다. 담쟁이 넝쿨이 펜스를 점령하고 있네요. 소나무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공생 식물들, 생명체들은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가 못 보지만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하나가
한 도시와도 같기 때문에 작은 생명체들의 세계에는 나무 하나하나가 터전이고 나라입니다. 자, 이런 맨발 걷기 좀 덥죠? 수분 자주 보충하시고 꼭 물통, 물병 들고 다니시면서 갈증을 그때그때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화도 지연이 되고요.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특히 밤에는 주무시기 전에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마렵다고 너무 물을 안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노화에도 피부 노화에도 좋지 않고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전에 물을 한 3분의 2컵 정도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숙면 방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도 너무 안 쬐이면 좋지 않습니다. 햇빛에는 또 피부를 까맣게 변형시키는 멜라닌이 생기잖아요. 멜라닌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멜라닌 생기면 피부가 탄다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아예 완전 무장을 하고 분장을 하시고 하시잖아요. 현대인들은.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찬란한 태양 아래에 피부를 한번 노출시키십시오. 그러면 멜라닌이 조금 생기겠죠. 하지만 그것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합성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호르몬의 분비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쓸데없는 건 없습니다. 적당히 필요하니까 이 햇빛도 쬐야 되고요. 그리고 숙면에 필요하니까 맑은 공기와 이 햇빛도 쬐면 밤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주는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꿀잠을 자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화면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요. 두두두두두. 나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담쟁이 넝쿨이 S자 모양으로 쭉 올라가고 있네요. 참 놀랍습니다. 이 가느다란 줄기 밑에는 뿌리 하나만 달려 있잖아요.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소가 수분이 올라와서 잎사귀 하나하나에 영양을 주고 생장하게 하고 또 씨앗을 만들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맨발 걷기는 바로 발이다. 나무는 뿌리가 나무이듯이 사람의 건강은 뿌리인 발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연세가 들면 하체부터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어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많이 늙으셨네요. 이렇게 자녀분들이 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체가 아주 튼튼한 노인이 아닙니다. 하체가 아주 강력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그래서 맨발 걷기는 맨발로 디디기 때문에 발에 계속 자극이 가고 발가락 인대와 근골격계가 푸짐하게 움직이면서 근골격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야, 또 멜라닌이 생기고 멜라토닌, 숙면 유지돼 저녁에 생기겠죠. 꿀잠을 잘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하루에 많이 쐬지는 마시고 너무 뜨거운 시간 말고 이제 아침이나 오후에, 늦은 오후에 살짝 산책하시고요. 이런 완전 대학볕도 좋지만 그보다도 숲길이 좋습니다. 언뜻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가 또 햇살이 언뜻 닿는 이런 곳 좋습니다. 지금 벤치에 제가 누워서 햇살을 받고 있거든요. 나뭇잎 사이로 설렁설렁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서 보는 세상, 누워서 보는 세상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앉아서 보이는 사물들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 자연에 들어오시면 그냥 걷지만 마시고 누워도 보시고 쪼그려도 보시고 빨리 뛰면서도 보시고 다양하게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볼 때 흥분합니다. 그 새로운 시냅스가 막 생기기도 하고요. 뇌가 계속 퇴보하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뇌는 꽤나 건강합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뇌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쪽에 걸어가 볼까요? 석분이라서 조금 아픕니다. 이런 데는 사악마을 변천사입니다. 사악마을은 신라문화니 문화재 활용이 보존이다 라는 슬로건을 2010년 문화재 활용사업이라는 서원을 고대 출박지형으로 활용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정비한 이력들도 여기 자기야 꽃바다 앞에 보이고요. 이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고요. 좀 이색적이죠? 이게 진흥왕릉입니다. 위에 보이는 데가. 그래서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 햇살이 언뜻 비치는 산책로, 도심숲 이런데 좋습니다. 공원. 그래서 전체가 막 햇살에 노출되면 피부에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치기 쉬우니까 이런 숲길, 우거진 숲길 이런 곳으로 거닐면 피톤치드도 왕성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공기도 또 시원합니다. 바람도 상쾌하고요. 자, 인들레 얼마 있으면 홀씨가 되어서 날아가겠죠. 어릴 때 토끼풀 그리고 크로바입니다. 뱀쟁이라고도 하고 토끼풀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식용이 가능할 건데 어릴 때 선박이 이런 거 신나물 어머니께서 뜯어서 봄이면 숙덕 숙국을 해주시고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철 따라서
식물들과 야채와 과일을 섭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풍성하지만 않았지만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다른 마트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자연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때 먹을 거 없어서 엄마 라면 사 먹으면 되잖아 이랬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이 경치를 구경해 보십시오. 이제 신발 있는 대로 왔습니다. 아까 그 벤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미워 보인다고요? 도와준 사람 없고. 예,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태세를 갖추게 됐죠.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말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무척 미웠습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그 점쟁이는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만 아하, 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한 거죠. 야, 이 시어머니가 없으면 좋겠다. 며느리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점쟁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제일 좋은 재료로 제일 좋은 속을 넣어서 찹쌀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매일 끼마다 그 찹쌀떡을 시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쉬워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쉽죠. 그래서 그날 다음 날부터 찹쌀떡을 재료를 준비하고 이제 맛있게 찹쌀떡을 만들어서 시어머니 상에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웠지만 한 달만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야, 한 달만 떡 이거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어머니 드리면 되겠다. 그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아가에게 늘 뭐 사오기만 하다가 찹쌀떡이 올라오니까 아이고 나 이런 거 안 먹는다 하고 툭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래 또 다음날 또 상에 찹쌀떡이 따뜻한 찹쌀떡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네 하면서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싫었지만 음식까지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찹쌀떡을 맛보았는데 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야, 이제 20일만 있으면 시어머니를 안 보겠구나. 돌아가시기만을 손을 꼽아서 기다리면서 찹쌀떡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한 10일쯤 되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라이가 이런 효심이 있었나 하면서 며느라이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마을에 가서 한 마디씩 툭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찹쌀떡,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찹쌀떡 먹었다 하면서. 그 이제 하루 3개 나오니까 하나씩 들고 와서 자기가 마담보겸 동네 친구들에게 조금씩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일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시고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상하다. 왜 안 돌아가시지? 그 점장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시들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20일이 지나도 25일이 지나도 더 밝고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 30일 약속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해보자.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30일이 탁 지나고 보통 밤 12시 되면 띵띵띵띵 옛날에 괴종 시계가 울렸잖아요. 12번 그것도. 그래서 10번 11번 12번 이야 해방이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계신 방의 기척을 이렇게 보니까 코를 드르릉 골며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걸 어쩝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어쩝니까?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고 존경스러워지고 한 달 사이에 며느리는 효부가 되고 시어머니는 정말 인품 있고 덕망 높은 어른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거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이런 말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그러면 미운 놈이 착한 놈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랑스러운 놈으로. 그 사람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인답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앞에 담쟁이 넝쿨이 몇 개 있습니까? 자, 잎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죠? 오래 세면요. 담쟁이 넝쿨은 몇 개입니까? 3, 2, 1, 0. 땡. 자,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자, 이제 내려갑니다. 자, 푸른 하늘. 눈에 깊이 오래 담아 놓으십시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의 향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계속해서 보면 그것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솔방울이 몇 개 있습니까? 3, 2, 1 제로 땡. 자,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솔방울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짜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빨간색 자, 다시 처음에 왔던 벤치로 왔습니다. 신발도 저기 있고요. 오늘은 맨발로 선도선 지구 맨발 산책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자연을 오래오래 기억하시고 괴로울 때 이 자연의 청량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화이팅!